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5일 밤 11시입니다. 오늘 제가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민족반역자 김일성이 태어났다는 날인데, 보통 같으면 오늘이 태양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태양절로 기린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봐가지고 우리 민족 사상 가장 많은 동족을 죽인 김일성 태양절을 맞아서 북한이 어떻게 했다, 김정은이가 할아버지의 시신이 있는 곳을 참배했느니 마느니, 이런 기사를 퍼나르는 그런 멍청한 언론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런 뉴스에 별로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선거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크게 한번 화를 내니까 이 김일성 세력 그리고 김일성 추종 세력들이 좀 기가 꺾인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문재인 정권을 지탱하는 세력, 그리고 문재인,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여러 개 저질렀지만은 가장 큰 것은 우리 민족사 2000년 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나중에 길이 추앙받을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돈을 쓰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그리하여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본받아야 할 하나의 교과서적 인물을 땅속에 파묻었다는 이 점이죠. 어릴 때 전기를 읽으면은 그 전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닮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큰 인물이 됩니다. 바로 박정희도 어릴 때 나폴레옹과 이순신 전기를 읽고 큰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를 빼면은 우리 한국 현대사 70년 중에 30년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 30년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의 토대를 놓았다는 것은 다 아시죠? 이승만은 나라를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미동맹 위에 세웠습니다. 박정희는 그 나라를 이어받아 가지고 18년 동안 새마을운동, 중화공업건설, 수출 입국 등으로 해서 오늘날 이런 나라의 토대를, 물질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이 업적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과정에서 참 놀라운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박정희의 업적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커집니다. 그분이 1977년에 시작한 의료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국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그리고 재정적으로 가장 건전한 모델로 꼽힙니다. 이 의료보험에 기초한 한국의 의료제도가 세계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꼽아보니까 박정희의 10대 업적 중에서 7개 정도는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계 1등 7개를 만들었느냐? 우선 박정희 10대 업적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1. 중화공업건설, 2. 의료보험, 3. 4대강 유역 개발, 4. 새마을운동과 민족문화 창달, 5. 자주국방력 건설, 6. 월남 파병 및 중동 진출, 7. 원전 건설, 8.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9. 산림 녹화, 10. 중산층 강화. 여기에서 세계에서 랭킹 1등으로 꼽히는 게 바로 중화공업 건설입니다. 최단시간 내에 대한민국을 중화공업국가, 세계적 공업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지금 공업력은 세계 5등입니다. 의료보험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4대강 유역 개발은 1970년대 10년 동안 댐을 10개나 만들어 가지고
수도권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치산치수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개발도상국의 농촌 진흥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전건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한 원전을 건설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값이 싸게 가장 빨리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산림녹화는 고급화를 이루면서 산림녹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박정희가 7관왕입니다. 7관왕. 산림녹화, 원전, 새마을운동, 4대강 유역, 의료보험, 중화공업건설, 고속도로. 자, 이렇게 치면은 여기 하나를 더 보태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새삼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에서는 지금 하루에 수십 명이 죽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 군인들이 이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해가지고 박격포까지 쏜답니다. 그래서 누적 사망자가 한 7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박정희는 17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수많은 시위를 만났습니다. 투석, 화염병 던지고, 파출소 불태우고, 경찰차를 뒤엎어가지고 불질러 버리고, 이런 시위대에 대해서 박정희는 18년 동안 말이죠, 단 한 번도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데모는 많았는데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총 맞아 죽은 시위대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18년 동안 수천 회의 폭력 시위가 있었는데도 발포 명령 없이 평화적으로 진압한 거죠. 그냥 평화적으로 진압한 거죠. 이 정도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박정희라는 사람, 교사 출신 박정희,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 이런 제가 예를 든 이 7대 세계 제1은 다 기본이 국민들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국민들에 대한 사랑. 중화공업건설은 어떻게 하면은 좀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좀 고급 일자리를 만들 거냐. 그렇게 해야 월급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의료보험은 어떻게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4대강 유역 개발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물 부족 사태 없이 목욕도 마음대로 하고 식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을 공급하겠느냐. 새마을운동은 낙후한 농촌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거냐. 원전건설은 어떻게 하든지 값싼 전력을 공급을 해가지고 공장이 돌아갈 때 코스트를 어떻게 줄일 거냐. 고속도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이동을 서울에서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을 왕성하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도록 할 거냐. 산림녹화 어떻게 하든지 이 산을 헐벗게 해서는 안 되고 산을 푸르게 해가지고 홍수를 막을 거냐, 산사태를 막을 거냐. 이게 다 국민들에 대한 사랑, 동정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딱 박정희의 정의감, 박정희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감정, 이런 게 원동력이 된 거죠. 김일성 마음에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김일성 마음에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박정희를 기리지 않고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서 가장 존경한다고 고백한 문재인이 하는 일은 뭡니까? 박정희가 발전시킨 이 거대한 문명을 하나씩 파괴해 가는 겁니다. 원전. 근데 파괴하는 것도 원전, 산림녹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동안에 나무 가장 많이 심은 사람이 박정희, 나무를 가장 많이 잘라 먹은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태양광 만든다고. 이게 무사할 거라고 봅니까? 나무는 생명입니다. 인간보다 더 오래 이
지상에서 생명을 유지해온 그 300년, 400년 되는 나무를 그냥 잘라먹고 아무 효율성도 없는 태양광 발전소 만든 가장 많은 생명체를 죽인 문재인, 가장 많은 생명체를 살린 박정희, 문재인의 말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 박정희의 성공 전략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기적입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박정희야말로 20세기 문명 건설의 세계적 챔피언입니다. 제가 금방 꼽은 것만 해도 랭킹 세계 최고를 7개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3관왕도 아니고 7관왕이에요. 7관왕. 아니, 이런 사람을 독재자로 몰면 됩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 젊은 그리고 어린 후손들에게 이 박정희의 성공 사례를 가르치지 않으면 도대체 뭘 가르칩니까? 맨날 이순신 세종대왕만 읊으면 됩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문명이 박정희의 위대한 능력, 위대한 인간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가르치지 못하도록 박정희 동상도 박정희 기념관에 못 짓도록 하는 이 문재인 정권, 죄를 받아도 아마 심하게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받도록 해야 됩니다. 역사 조작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족보 바꾸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정희 3대 성공 전략은 바로 수출, 입국, 과학, 진흥, 그리고 한국적 민주주의, 즉 선경제 건설 후 민주주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박정희는 우리 민족사에서 4대 정신을 재발견했습니다. 해양정신, 기업가정신, 상무정신, 자주정신. 박정희의 4대 전략은 뭐냐? 스스로를 먼저 도와야 한다. 자조정신. 그리하여 자립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자립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자주국방을 건설해야 된다. 그리하여 자유통일해야 한다. 자조, 자립, 자주, 자유. 요게 박정희의 기본 전략입니다. 박정희의 대전략은 한 번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한글 전용, 명문고등학교 폐지, 이념정당 건설의 실패 등등. 요컨대 박정희는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었고, 문재인은 문명 파괴의 뭐뭐죠? 문명 파괴의 뭐뭐. 문명 파괴자와 문명 건설자의 대결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명 건설 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문명 파괴 세력을 일소하고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그 뒤에 6월에 있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이승만, 박정희를 우리 세대가 당당하게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중국을 상대하고 북한을 우습게 볼 수 있도록 만든 우리 자존심의 근거인 것입니다. 박정희, 세계 7관왕, 문명건설의 세계적 챔피언,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간 박정희에 대해서는 제가 쓴 박정희란 전기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